틀었다. 얘기해라 이제. 야 우진아 빙 뜨다. 뭐였니? 이번에 많이 힘들었어. 야 수능 청소 얼마나 빡세는 줄 알아? 1시간 동안 걸레질하고. 이거는 한번 띵해. 네, 요거 자르고 올리겠습니다. 자, 불견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피곤했나봐. 이거 어떻게. 이러지 말죠. 왜? 피곤한 친구 못 끼워. 끼우면은 누가 싸움다. 버르장 머리가 없는 선생인 거야? 아니요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귀엽다. 너네 일어나자. 쌩이 흔들어야 돼. 네, 많이 피곤한가 보네. 네, 많이 피곤했나 보네요. 원래 금요일은 힘들어요. 아, 알겠습니다. 다 같이 시에스타 한번 하시죠. 9시에. 잠깐 낮자. 자, 다음은 우리 지금 324쪽에서 동그라미 가를 다 봤고요. 동그라미 나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들은 것 많은 이를 버타면까지 했습니다. 정직한 이와 신실한 이와 들은 것이 많은 이를 벗으로 삼으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겁니다. 그럼 반대로 좋지 않은 것도 있겠죠. 거동만 니근이 6글자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대괄호로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거동만 니근이. 거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행동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가.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현대어플을 보시면 거칠에만 잘할 뿐 정직하지 못하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이게 거동만 니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니근이는요. 원래 익숙하다, 그러니까 있다의 니다 그거에다가 요거에다가 요게 이제 결합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일단 이 부분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연철. 이어적기가 이루어졌고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바로 그냥 그거. 여기서는 끊어적기가 적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한 곳은 이어적기, 한 곳은 끊어적기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닉 닉이 이상해요. 두음 법칙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거. 뭔지는 알고 있었는데.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닉값하네요. 왜? 아, 닉과 관련된 걸 잘 알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닉값을 했고요. 두음 법칙 적용되지 않았고요. 이어적게 끊어적기가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버타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왔어요. 당한이 잘하고. 아당하기 자라난 이것도 대괄호로 묶으세요. 8글자. 아당하기는 아첨하기입니다. 아첨하는 것은 알랑방구 끼고 역시 선생님. 정철이 잘하는 거잖아요. 네, 뭐 관등병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철이 정말 잘하는 거죠. 이게 아당하기입니다. 아당하기를 잘하는 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뭐 끊어적기 눈에 보이실 텐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자, 찾아보세요. 아당하기요? 아당하기 잘하는 이. 기. 명사형 전범이. 명사형 전성어미. 그냥 간단하게 명사형 어미라고만 쓸 텐데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옴이 아니구만. 그렇죠. 15세기 명사형 어미 um과 다른 새로운 명사형 어미가 16세기부터 나타났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예. 아당하옴이 원래. 그렇죠. 아당홈이죠. 아당홈. 아당홈. 네, 보시면은 아당까지는 뭐 다른 게 없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여기에 힘이 너무 넘쳐요. 홍삼도 먹었다 이러면 돼. 이러다가 2개 먹으면 칠판 부수고 우주 부수고. 자, 이게 붙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당홈. 이렇게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당하기.
16세기에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았다. 정말 좋았다. 좋다. 마땅하게 잘하는 일을 못하며 또 대괄호 읽겠습니다. 말삼만 니근이 받으시면 돼요. 이거 니근이 같은 경우는 아까랑 똑같으니까 설명드릴 거 없고요. 뭘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그거. 바로 그거. 몸 좋아. 모음 조화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쓴? 뭐. 쓴? 말선. 저거 이거 어두자군? 이거 아닌데? 뭐래? 좀 말을 끝까지 해볼래요? 어두자군인지 잘못해서. 이 어두장군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합용병사 방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얘는 원래 15세기에 뭐였죠? 말선. 말쌈이었죠? 쌍시옷이었죠? 쌍시옷이었는데 그냥 시옷이 되었구나. 요 정도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 말하는 거짓말 하지 마. 근데 진짜 그런 거로 말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냥. 무슨 거예요? 음액인지 뭐야? 자, 그래서 말삼만 니그니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버타면 헤로온이라, 자, 헤로온이라 이 5글자도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끊어졌게 돼 있다는 거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경 비읍이 없어졌어요. 순경 비읍이 없어진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렇게 해서 대충 16세기와 15세기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여기 한쪽 남아있으면 나눠드린 프린트 내용이 끝이 납니다. 자, 수학원에는 세종어제 훈민정음보다 약 130년 뒤의 국어 자료입니다. 이 두 자료를 비교해 다른 점을 정리해보자. 세종어제 훈민정음에는 수비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학원에서는 헤로번이 아니라 헤로온이 됐기 때문에 순경은 비읍이 사라졌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다음, 말싸미처럼 이어적기가 이루어진 게 진데 비해서 수학원의 같은 경우는 끊어먹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문법에 뿌스메가 있죠. 뿌스메. 우리가 이 뿌스메에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어두정을 사용한다는 것과 모음조화? 모음조화 맞고 뭐 제일 중요한 거 뭐가 들어갔죠 지금? 연주. 아니 그것도 다 맞는데 제일 중요한 거 숨인데. 명사형 어미 이 들어갔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명사형 어미 이 들어갔죠? 그런데 수학원에는 기가 들어갔다는 거. 명사형 어미 기라는 것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바뀐 게 아니에요. 추가된 겁니다. 그렇군. 요 정도 한번 보시면 아주 그냥 고전하는데 많이 힘드셨죠? 아니, 고전이 아니라 중생국어 하는데 힘드셨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평가 문제집 가지고 왔습니까? 네. 자, 한번 꺼내보실까요? 조금은 내가 없고 제가 다 푸는 게 없어. 아니, 너는 왜 저렇게 내가 하는 것보다 빨리 풀어보려. 자, 평가 문제집 몇 쪽이요? 다 갖고 왔죠? 없는 사람 없죠? 자, 페이지. 내 막내가? 아니요. 아니. 67쪽. 평가 문제집 67. 없어요? 유전소죠. 너는 아예 펴보시는 거안 갖고 있냐? 잠깐만 이거 내가 말 안 했다. 뭐를? 누가 말했어야지? 궁금해. 그게 동원이야. 같은 반이잖아, 친구잖아. 그러니까 너 지금 친구를 버려? 게이주의? 들게 맞을래? 게이요. 게이. 발음이 좀 이상해졌는데. 아니. 게이를 좋아해요. 아하! 좀 너무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렇다 하더라도 좀 조심조심 말해야지. 그 친구 왜 저기 아웃팅 해버리면 어떡해. 취향이 존중해줘야지. 선생님. 난또 상사 산줄 알았어. 뒤로 어때요? 없다. 그냥 화장실 가. 아. 진짜
야너 진짜 화장실에 뭐 맘대로 요실 그 일단은 이거 한 사람 것만 해보면 되죠? 운동 병인데 그건 나도 할아버지야. 그거 지금 배웠어. 진짜 그런 생각은 뭐 하는 거야? 그냥 담배 하나 피우고. 그 마려운가? 그 마려운 게딴 거야. 소은아 숙제 다 했니? 응? 숙제. 빠른데. 무슨 숙제? 네. 내일 숙제? 아니. 안 했어. 뭐? 나도 숙제 다 했다 했을 좀 빠르게 했는데. 수고는 다 했어 숙제. 어제 그냥 갔다 왔나? 정신아. 혹시 준비하지 마. 신년째 뭐. 삥뜯자 삥뜯자. 야 돈 좀 있냐? 이거 형이 다 보시는 거잖아. 먹고 싶지? 그거 아니야. 좀 이따 편집할 때 보실 텐데. 아좀 그런데. 좀만 그래. 무주야 노래 하나 불러줘. 알았어. 우진이한테 공유야. 초콜릿 적었어 안 맞냐? 감사합니다. 김환이? 누구? 이쁜 사람? 근데 관심 가지고 있어 이런 거. 뭔가 하면 예쁜 사람. 아니 예준이가 자꾸 이 여자들 인스타 염탐하잖아. 우리 엄탐에 누구? 예준아 염탐이야? 뭐 엄탐이야 그냥 당당히 보고 있는 뭐야 new girlfriend? 상우 막 염탐하고 그러고 박예림 전 여자친구랑 썸타고. 너? 뭐라 했니? 아니야. 생각하는 거지. 이 새끼 뭐라 했니? 민준이 내일 못 나오겠네. 큰일 났다. 집가는데 민준이 또 불려 망해. 오늘은 이제 예준이랑 맞잖아. 예준이가 뻑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너도 이제 넌 어디로 가야 돼 형? 빠이 이제. 근데 이규태를 봐. 유태랑 같이 최인석이 그렇게 잘한대. 준이 배용성 수업을 가야지. 아 너는 용성 수업 너무 좋아하지? 성동아 왜? 왜 이렇게 피부가 안 탔냐 근데? 뭐? 피부가 왜 이렇게 안 탔냐? 칭찬이냐? 궁금해서. 피부가 안 펴냐고? 곱게 자랐나 보지 이 새끼. 그래서 준대 가는데. 전 중학교에 수치당 대사. 너와 중학교야? 너 중학교도 고천중이 있어? 중학교 고천중 난 처음 들어봤는데 신국중 그거 동은 아닌데 신분증이 있다. 그 고천 초도 있어? 고천초 고천중 아, 아파. 제일 뭐야 뭐 얘 고천 초중고가 다 있다고? 너 거기 세개 다 나왔다고? 고초는 시리즈. 야 소박이 그 뭐냐 농어촌 전용 작가는 거였어 농어촌 전용 작가 너 이제 예쁘긴데 수능 잠깐만 진짜 뭐 서울대 와보가야지 그건 안 되고. 서울대 그 서울대 가는 거야? 갈수 있어요. 서울대요? 농어촌이면 너무 작은. 서원대는 갈수 있겠다. 아, 서울대 같은 데는 안 가요? 뭐 학원에 가겠다 이런 거야? 아 그런 거. 예일이나 뭐 아 사이스. 예일대? MIT 나쁘죠. 매사추세츠? 처음 어디야? 아, 팔자만 다 붙여놓은 거야. 자, 67쪽 보시겠습니다. 67쪽에 국어의 변천과 발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무슨 표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잘 보시면 중세국어가 언제부터라고요? 고려시대 고려부터입니다. 왜 고려부터 중세국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었어요
당연히 사건이 있어야 생겼죠. 그 사건이 뭐냐고요. 무신 정병? 뭐라는 거야? 고려가 건국되었는데 무신정변이 바로 일어나요? 호족 탄압. 반대로 맞췄지? 남기다. 왕성의 노비 한번 뭐. 아 그래. 3. 아는 거 다 얘기하는 거 같은데. 노비 안동법이 이 국어랑 무슨 관계가 있죠? 뭐가 있었나? 향락? 사건 있어요? 엄청난 사건이 있죠. 현각에 고려가요. 정과적은요?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이성계수기. 신라 때는요 수도가 경주잖아요. 아 뭐야? 동남바원이 중심이었잖아요. 대경. 고려가 건국이 되면서 개경이 수도가 되면서 경춘도. 서경천도 있어요. 요청의 서경천은 실패했잖아요. 아 결국에. 뭐해서? 왜 저러지? 역사 36점. 59점. 설마 100점 만점이에요? 59점이에요. 야 100점 만점에 59요? 알겠습니다. 그래. 잘했네. 공부 좀 하셔야겠네요. 어쨌든 개경으로 옮기면서 이 중앙 경기방언이 중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국어는 고려부터입니다.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했을 때부터는 후기 중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다음 쪽으로 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68쪽에 가문단을 보지 않겠습니다. 나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의 자음체계를 살펴보면요. 밑줄 하세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세 계열이 확립되었다. 그럼 이 말은 그 전에는 어땠다는 얘기일까요? 의였다. 확립이 안 됐다. 성공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된소리가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국어에는 예사소리와 거센소리가 있고 된소리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뭐 확신 이건 아니에요. 아마 없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죠. 합용병서를 쓰고 그 다음에 시옷계 이런 거 쓰죠. 요런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자 병서를 쓰는 것을 봤을 때 요것은 된소리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특히 시옷계 합용병서라던가 각자 병서 같은 경우는 이건 된소리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된소리가 이때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사소리와 거센소리만 있었을 것이다. 다음 현대 국어와는 달리 자음에 순경, 비읍, 반지음이 있었다. 그리고 뜻, 쌀, 꿀 등에서 같이 발음해봐. 그럼 발음해봐. 뜻. 네, 꿀, 그 꿀. 네. 생긴 있는 것도 그냥 사병. 아 그럼요. 네. 비읍계 합용병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꿀 등에서와 같이 어두저음군이 존재하였다. 중세국어의 모음에는 아래아가 있었으며 현대국어에서 단모음인 밑줄 에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되었고 모음조화는 현대국어에서 없다. 잘 지켜졌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거랑 이거는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이지만 그럼 이 당시에는 뭐였단 얘기예요? 이중모음이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I, 어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개를 가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런닝맨 애니메이션을 보면 거기에 이제 각 캐릭터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유재석은 메뚜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지석진은 뭐더라? 그 무슨 이렇게 코 아니야 코? 아니 이렇게 뿔린 사슴. 사슴인가? 가젤. 아 가젤이었던 것 같다. 네. 가젤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게리는 개로 나와요. 원숭이. 어? 원숭이인가? 그럼 이름만 개냐? 게리. 그래서 가이로 나와요. 가이 게리는. 게리 분명히 관계냐. 네, 그래서 가이로 나옵니다. 가이. 게리가 개니까 이걸 가이로 읽는 거예요. 네, 러닝맨 같은 걸 보시면은 네, 그걸 비슷하게 좀 해놨어요. 어쨌든 개를 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모음조가 잘 지켜졌고요. 또 비분절 음운으로 음의 높낮이 단어의 뜻을 분별하는 성조가 있었는데 이는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이 시기에는 밑줄 하세요. 받침이 있는 체연이나 어간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적기 또는 연철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43 플러스 2는 43이 깊은은 깊은 으로 적었습니다. 현대국어에는 사슴이 깊은과 같이 끊어적기 분철을 하고요. 그리고 밑줄 하세요. 받침에는 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 이응의 8글자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종성법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팔종 가종 8개의 종성으로 팔송체 가종 가히 만족하게 쓸 수 있다. 팔종성, 가족용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형태를 밝혀 적는 느낌보다는 소리 나는 대로 썼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무슨 원리라고 했냐면 표음적 원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디귿 받침과 시옷 받침이 각각 다르게 발음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디귿과 시옷이 다르게 발음된 거예요. 지금이랑 달라요. 자, 이를 통해 당시에는 음절 말에서 이 8개의 자음이 발음되었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음절 말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개의 자음이 발음됩니다. 음운의 변동도 다 배우셨던 음절의 끝소리 현상에는 7개만 올 수 있다. 너무 쉽죠? 다음 쪽. 어휘상의 차이점입니다. 중세국어, 밑줄 하세요. 중세국어에서는 고유어의 비중이 현대국어보다 컸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하죠. 예를 들어, 가람이 뭐예요? 강, river, 매, 산, mountain, on, 백, 100. 누가 따뜻하니? 천, 즈는 천, 1000. 이런 고유어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한자어인 강산, 백천에 빌려 현대 국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도 외래어가 존재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밑줄합니다. 중국에서 온 붓, 먹, 몽골에서 온 바톨, 그다음 여진어에서 온 투만. 두만강 할 때. 네, 맞습니다. 두만강 할 때 그 두만을 투먼이라고 하는데 콩이 듣자네 이거. 바톨은 이거 용사예요. 네, 용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사를 바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기골이 잠대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힘 좀 세고 이런 사람 용사라고 하는데 그걸 바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톨. 또 어휘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데 값이 나가다라는 의미의 중세국어 싸다가 값이 저렴하다라는 의미의 현대국어 싸다로 이어진 것처럼 의미가 달라지게 있어요. 옛날에 싸다 그러면 비싼 거예요. 지금은 싸다 그러면 싼 거고요. 의미가 완전 반대죠. 의미 이동.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법상의 차이점입니다. 중세국어에는 주격조사 이만 있고요. 가가 없어요. 이는 환경에 따라 이로 실현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요거는 이어 적게 됐다는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구름 이 부분이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가 붙고 이어 적게 돼 있다. 붓케 같은 경우 붓혀이 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요것만 붙이면 돼요. 그럼 붙여가 요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불휘 이거나 뭐 아까 했던 거죠. 네, 요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에 이 모음 계열이 있기 때문에 붙일 수가 없어요. 안 붙여요. 안 붙이고 주격수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현대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로 이 사용되는 것과 달리 중세국어에는 밑줄 하세요. 홈, 하 플러스 옴이나 없음, 없습 플러스 처럼 음이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모음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중세국어에서도 명사형 어미 기가 등장하여 조금씩 사용되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6세기도 중세국어거든요. 17세기부터 근대국어입니다. 16세기에 명사형 어미 기가 나왔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활발하게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활발하게 사용된 것은 모음조화에 따른 둘 중에 하나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렇군.
사문단. 중세국어에도 주체높이법, 객체높이법, 상대높이법이 있었는데 모든 경우에 서나바라비를 사용했다는 점이 현대국어와 달라요. 다음 이와 같이 주체높이면은 C#, 이걸 아까 말씀드렸죠? C 다음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그대로 C로 가는 거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경우에는 완전히 샤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객체 높이면 삽, 잡 같은 게 있어요. 요거 설명드렸었죠. 어떤 경우에 삽, 어떤 경우에 잡, 어떤 경우에 잡, 이거 했었죠. 했었죠? 네, 써드리기만 할게요. 이 경우는 가분수형. 이거는 도토리 찾아가기.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음. 그러다가 니은, 리을, 미음과 같은 울림소리. 요런 것들이 사용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체 높임 선험할 어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그랬죠? 주어를 높이기 위한 것이면 요 객체 높이법은 무엇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배우셨기 때문에 현대 국어에서 객체 높임을 잘 배우셨다고 가정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어를 나중에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배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국어의 높임법을 잘 하셔야 근대 국어의 높임법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 중세 국어의 높임을 잘할 수 있는 거고요. 갑자기 목소리 배죠? 근대 국어도 있어요. 네? 근대 국어. 예,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를 근대 국어라고 합니다. 근데 근대 국어는 내년에 배워요. 사후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사후고랑 고초고 둘 다 현재로서는 지금 내년에 엄매를 그러니까 2학년이 엄매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 사후고였나? 사후고가 엄매 뭐 선택하고 어쩌고 뭐 이거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그때 민준이한테 교육과정을 보내주긴 했습니다만 2022학년도잖아요. 니네가 신입생이. 그 걔네 그 교육과정 표를 보면 2학년 때 엄매를 안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바꾼 걸 안 올렸든가 아직 여전히 홈페이지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사후고는 1학기 문학, 2학기 화작. 고초고는 1학기 문학, 2학기 독서. 독서가 나아요. 화작보다. 화작은 공부하는 맛이 잘 안 나. 좀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나는 차라리 엄매를 배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엄매가 훨씬 재밌죠, 화작보다. 니네 그 수능도 3학년 때부터는 모의고사 때 이거 선택해서 치르는 거 알죠? 그러니까 니네가 뭘 선택할지 미리미리 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화작을 하겠다, 엄매를 하겠다. 나는 모의고사로서는 엄매를 생각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공부를 한다는 가정하에 엄매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공부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저는 애초에 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안 되는데요. 자, 객체 높이는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이는 것이고요. 상대 높임은 말 그대로 청자를 높이는 건데요.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를 사용하면 뭐라고요? 어떤 문장에서 이를 쓴다고요? 자음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거랑 관계없어. 어떤 유형의 문장, 어떻게 끝나는 문장에서 사용되냐고. 평서문에서 이를 쓰고요. 이 쓰면 의문형에서 쓰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고의는 더 이상 깊이 안 나와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 저번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까먹었을까 말씀드립니다. 하쇼쇼체가 있어요. 이게 지금의 하십시오체와 같은 겁니다. 이 정도만 더 알아도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쇼쇼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밑에 나오는 예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주 지겹도록 하네요. 잘 보시오. 현대어 풀이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현대어 풀이랑 비교하면서 보세요. 양흉. 근데 현대 풀이가 뭐라고 돼 있어? 야수가.
양흉이 야수가 뭘 할 수 있어요? 주격조사 이가 붙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거 말고 또. 그렇지. 동국 정식 표기잖아. 양흉이라고 쓰이는 것 같지만 읽을 때는 야슈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니까 동국 정식 표기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야? 음가가 없는 이응을 초성, 중성, 종성을 맞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넣은 거잖아. 발음하지 않는 거죠. 음가가 없어요. 동국 정식 표기의 대표적인 걸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야수가 목련 다려가 애게예요. 자, 목련 애게 이제 야수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야수가. 그럼 문장성분 한번 보세요. 야수가는 문장성분이 뭐예요? 주어죠. 목련 애게는요? 부사어죠. 자, 주어와 부사어 두 개 봤어요. 그 다음 목련 애게 쉥존, 요것도 동정식 표기죠. 세존스라고 돼 있어. 슈. 이 슈이 뭐야? 슈이 뭐야 해야 되죠? 슈이 뭐야? 이놈들아, 빨리 얘기해. 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고? 조사. 아니, 무슨 조사? 주격조사. 뭐라고요? 목적격 조사. 뭐야? 부사격 조사. 어? 내가 또 이번에 답을 못 들은 거야? 네, 못 들으죠. 아직 안 들어. 나와. 여기서 얘기해봐. 그런 뜻입니다. 자. 아니, 의라며, 의. 네. 관용격이잖아. 관용격 조사긴 한데, 여기서 시옷을 쓴 이유가 뭐예요? 관용격 조사 이거 말고도 의를 쓸 수도 있고, 아래를 쓰는 애를 쓸 수도 있는데, 왜 시옷을 썼다고요? 음으로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다 까먹었네. 이거 설명했는데. 부처님, 아니, 세존이 부처 아닙니까? 석가모니. 높임만. 높임이잖아. 높임의 유정명사에서 시옷을 쓰죠. 이거 했잖아. 나라? 그래, 나란 말씀에 나라스를 왜 시옷 쓴 거예요? 왜? 무정명사. 걔는 무정명사니까. 나란 말씀. 무정명사나 높임의 유정명사에 시옷이라고 하는 관역격 조사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돼. 벌써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목련에게 세존의, 다시 말하면 석가모니의 안부, 요거는 이제 동정식 표기 잘 돼 있다고 넘어갈게요. 묻잡고,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안, 부, 를, 묻고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뭘 물어봤죠? 안부를 물어봤죠. 그럼 안부라는 것을 높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안부는 인격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높이냐고. 안부를 그런데 안부가 누구의 안부야? 세존. 세존의 안부야. 그래서 그러면 높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세존의 안부를 물었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걸 높이기 위한 여쭈.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중에서 디귿 받침 다음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 뭐가 들어가요? 잠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묻잡고가 나온 거 아닙니까? 묻잡고. 도토리 찾아가기. 네. 그냥 억지로 만든 거니까 네가 편한 대로 배워라. 치즈. 도토리 치즈? 치즈 도토리. 치즈 도토리. 이해하는데. 도토리 치즈도 이상하고 치즈 도토리도 이상하고. 뭐 어쨌든. 자, 그래서 묻잡고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된 이유는 세존의 안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잘 들어야 돼요. 누가 물어봤어요? 내가. 아니, 뭘 내가 물어봐? 야수가 물어봤죠? 근데 야수가 누구예요? 석가모니가 출가하기 전에 왕비래. 맨 처음에 그 현대어플에 써있잖아요. 석가모니가 출가하기 전에 왕비가 야수잖아요. 안 보여? 어머니 결혼했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부처님이 아니야. 원래 왕이었잖아.
원래 왕족이야 석가모니가. 맞아, 깨달음을 얻어요. 잠깐만. 원래는 왕족이야.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밖에 나가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아 무슨 나무인데? 무슨 나무 밑에서 뭐그 돌을 깨우치다가 깨달은 사람이야. 오 몰랐다. 아 진짜 몰랐어.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게 이 왕비가 있어요. 왕비가 그 왕비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세존의 안부를 여쭙고 자 물어봤죠. 야수가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니라 샤드라고 돼 있죠. 누가 말했다는 거야? 야수가 말한 거예요. 말했는데 니라 다음에 샤가 들어갔죠. 샤 네모하시고 이 샤 지금 뭐죠? 그거 그 의문. 네? 무슨 소리야? 주체 높임이잖아. 주체 높임 선어발음이죠. 근데 샤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 뒤에 뭐가 왔다? 뭐가 왔어? 모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기 때문에 샤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아니야 아니. 아니야 때문에 샤고. 아니 오예요 오. 뭐예요? 아니 중요하진 않은데 시, 오, 대의 요게 이제 샤가 된 거예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샤 다음에 모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가 됐거든. 아시겠죠? 샤라고 써 있는 거 다음에는 우리는 모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 다음에 모음이 있고 그 두 개가 샤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니라 샤데 그럼 누가 이르셨다고? 누가 이 말씀하셨다고요? 야수가. 그럼 야수도 높임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니라 샤데를 통해서 야수를 높여요. 그 다음 세존 시옷 시옷을 통해서 세존을 높여요. 묻잡고에서 묻잡 이 잡을 통해서 뭐를 높여요? 세존의 안부를 높여요. 그러니까 결국 세존을 높이는 거죠. 그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뭘 높이는지. 자, 니라샤데 말씀하시고 무스무라 무슨 일로? 자, 무슨 일로? 오, 시, 니, 잇, 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문이요. 자, 일단 우리가 오시에 시 네모하세요. 그럼 시가 사용됐으니까 뭐죠? 주체 높임이죠? 주체 높임은 누가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세존. 아니야. 야수. 목련이야. 옥륜. 목련이 왔잖아. 옥륜이가 어딨어? 아이고 어떡해. 자 봐봐. 야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수가 목련한테 물어보는 말이에요. 목련한테 뭐라 그랬냐면 세존께서는 잘 계세요? 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야수가 목련한테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무슨 오셨어요? 요 부분이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목련을 높이기 위해서 주체 높임 시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시 니에코의 시는 목련을 높이기 위한 주체 높임 선어만 어미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it 있죠? it에다가 괄호. 그럼 여기서 it은 무슨 높임이죠? 상대 높임이죠. 의문. 상대 높임 중에서 의문형을 나타내는 상대 높임이고요. 그럼 높였기 때문에 무엇을 높이는 겁니까? 상대를 높이는. 다른 말로 할까요? 상대라고 하지 말고 청자인 목련을 높이는 거예요. 목련이 이 말을 듣고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봐요. 시나
이 C나 결론적으로 목면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C는 주체인 목면을 높이는 거고요. it은 청자인 목면을 높이는 겁니다. 이거를 크로스로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답인 겁니다. 그 두 개는. 알겠죠? 그거 눈으로 잘 봐야 돼.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외부 지문도 아니야. 근데 잘 나와. 청자인지 주체인지 이거 구분 잘하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다. 나중에 맞아요 선생님 왜 그랬죠? 제가 이러지 마.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맞춰야 돼. 그래서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게 어려워요. 좋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봤고. 아유 뭐 일단 요렇게 했으니까 한번 그냥 쉬죠. 네. 이 다음에 뭐예요? 오늘 다 무슨 거예요? 예, 일단 그 뒤에 그냥 기분 나갈 거예요. 저 오늘 유자 소전 안 해요? 응? 유자 소전 안 해요? 뭔 소리야? 이거 진짜. 육자수전 예전에 했잖아. 오늘 또 하는 거 아니었어요? 육자수전을 왜 또 해요 굳이? We try.